그래서 여기 뭐 한양대학교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보면 강남대학, 한림대학, 뭐 이렇게 숙명여자대학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다닌데 대학이 그렇고 대학에서 이쪽에 이제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교육도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분야 이렇게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분야를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노인에 대한 전 분야에 있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뭐 기존에 있는 분야, 기존 산업과 서비스, 제조업과 서비스와 차이가 뭐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어느 분야를 해야 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 분야 다 하면 해서 그러면 무슨 전자산업, 노인을 위한 전자산업을 해야 될 것이냐, 노인을 위한 자동차를 하나, 우리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뭘 하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화된 분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디시플리하게 다른 파트와 연계해서 융합해서 이제 해야 된다. 또 그쪽 전통적인 분야에 있는 학과, 전자산업이다 그러면 노인이 편리하게끔 하는 글자도 이제 요즘은 컴퓨터 같은 경우 이제 가보면은 전시회 가보면은 자판이 큽니다. 그 모니터도 큽니다. 모니터도 크고 자판도 커요. 그리고 전화기 같은 경우도 숫자가 아주 큰 숫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휴대폰도 그렇고 그 버튼식 집에 쓰는 것도 번호만 그냥 이렇게 커요. 노인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작으면은 이게 손가락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전자 산업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따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존 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노인을 휠체어 탄 노인을 위한 또는 뭐 장애를 위한 하면은 현대 자동차에서 이렇게 탑니다. 가면은 옆에 이제 그 밴 같은 경우에 뒷좌석에다가 뒷좌석이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이제 부축을 받아서 앉으면은 그것이 올라가서 의자가 내려와서 다시 의자가 올라가서 하고 문이 이제 닫히게끔. 휠체어를 탄 상태로서는 맨 뒷좌석이 열리면서 휠체어가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타게끔.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자동차 회사하고, 자동차 회사가, 개조를 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산업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모태 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태 산업이 훨씬 크니까. 근데 이 대학 같은 경우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특성화되어 있는 강점이 있는 분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노인 시설이 많다. 그러면 노인 복지 시설을 일단 장기요양보험세나 해서 지역 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그쪽 장기요양보호사나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출해주고 해서 직업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드는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디자인 쪽이 발달해 있는 학교다 그러면은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여러 전기, 전자 또 의사분들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렇게 하는 이제 강점이 있는 교육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강점에 따라서 이제 하기도 하고 인터디시플리하게 여러 기관이 이제 갖춰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요. 보건산업진흥원이나 고령층 RIS합,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에 대한 부분, 다음에 S마크 등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고령층 RIS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건데, 지역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특화해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지역별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층 산업지원센터는 이제,
복지 연구에 대한 S마크 등 이제 대학 그렇고 이제 각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보호사 양성 기간은 이제 1,064개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등록증은 받고 실제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자기들이 더 하겠다 해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RIS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 이제 지방에 있는 건양대학교라든가 충청도에 있는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같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이제 그런 산업 클러스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조사 부분도 계속 하고 있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그 시장 조사 공공 부문에서 해줘야지 앞으로 투자하는 아까 앞에서 이제 잠시 이제 2020년까지 전망했습니다만은 장기 전망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부분에 대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니까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 고령친화 저희 과에서 이제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뒷받침하기 위한 협회나 단체 기관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센터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저희가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RIS도 그렇고 이제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는 서울에는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 이제 센터를 설립했고 부산의 테크노파크에 지식경제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지원을 하고 있고 우수 제품 전시 기회인데 나날이 다릅니다. 나날이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본 제품이 목욕 시설이 있었는데 한 7천만 원 정도인데 국산 제품이 한 2천만 원인가 해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노인이 노인을 보호한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트식으로 이제 들어서 욕조에 들어가고 다시 이제 나오고 이제 이런 식인데 그리고 올해 일본에 수출한다 그래요. 장기요양보험제도 일본 거 이제 국산 제품을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대변하고 소변을 침대에서 누워서 자동으로 받아내는 걸 이렇게 진공 청소기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소변이면은 올해 이제 그 제품 전시회 가서 봤는데 소변이면은 소변으로 인식해가지고 이제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제 여기 기저귀처럼 찹니다. 차가지고 이제 파이프가 이제 연결돼가지고 진공 청소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대변이면 대변으로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물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쫙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통으로 갑니다. 통으로 가는데 이제 그게 국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 광주 DJ 센터에서 이제 11월달에 한 제품이었는데 일본에 이제 수출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 품목으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잡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그 제품들이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이제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 표준 부분은 그 고령자에 대한 표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인들이 그냥 쓰면 됐지, 젊은이들이 쓰면 됐지, 그거 같이 쓰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병뚜껑 있지 않습니까? 이 병뚜껑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 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대학에서 우수 제품으로 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탄 건데 이게 병뚜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게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으면 이거 보통 이게 딱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홈을 만들었어요. 톡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이만큼 더 나와 있습니다. 더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쥐면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거기에 딱 걸리게끔 해서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병뚜껑이 잘 안 열린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여는 것. 그다음에 가전제품이 조작이 어렵다. 너무 복잡한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그냥 텔레비전 켜고 끄고 채널만 하고 이거 하지 그 많은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배려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수납장이 높아 물건 내리기 힘들다. 요즘 나오는 그 실버 주택들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납 공간은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도 이렇게 의자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누르면은 이 수납장이 위에 있는 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전동식으로 이렇게 수납장 전체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이렇게 물건을 꺼내고 넣고 다시 이제 다 하면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다시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요즘 이제 제품들이 나옵니다. 올해 이제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전동 침대, 휠체어 등 16개 품목을 지정을 했고요. 현재 그러니까 16개 품목에 한 품목당 5개, 6개씩 들어가니까 296개 제품 수로는 296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S마크를 이제 했는데, 재밌는 것이 36%에서 61%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현재 제조업체들이 또는 수입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신화산업지원센터에서 이것이 노인을 배려한 제품인가를 심사를 해서 S마크를 붙입니다. 그래서 S마크를 붙이고 그 S마크를 붙인 것에 한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의 이제 품목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좀 더 품질 관리를 한다. 노인을 배려한 제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지연구회 사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구매 또는 대여를 해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구입 전용 제품과 구입 또는 대여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처음에 장기요양보험제도 하다가 재정이 적자가 났어요. 왜냐면은 전부 다 이렇게 구입으로 해준 겁니다. 구입으로 해주니까 입관 순서는 아무도 모르죠. 입관 순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침대를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동 침대 같은 경우는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70만 원, 100여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샀다가 그냥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시니까 이거 안 써야 되는데, 치워야 되는데, 이걸 이제 집에서 쓴 거죠. 집에서 이제 치워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 쓰니까 찝찝하고 이거 안 쓸래. 그러니까 이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비싼 것들이 이제 침대, 전동 침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목욕 리프트 같은 경우는 막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전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다시 물에 들어가게끔 하니까. 그거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플러스 대여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올해 도입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일본 전체를 밟자마자 해가지고 구입 전용과 구입 또는 대여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변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목욕의자, 이제 구입 전용으로 했고,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저렴한 품목이면서 남이 써도 이제 쓰면 좀 싫다, 찝찝하다, 이제 이런 거, 이제 변기, 이동형 자변기, 목욕의자, 보행보조기,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좀 약간 그림이 좀 더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좀 그런데. R&D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보행 보조기가 이제 유모차처럼 생겼는데, 저희가 S마크 부여한 제품 중에 재밌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데 특별하게 개발할 게 있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힘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경사로 같은 데 있는데, 그 경사로 내려올 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은 올라갈 때도 그렇고, 특히 올라갈 때도 그렇고, 가다가 이렇게 쉬어야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참 무겁습니다.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면은. 그러니까 뒤로 밀린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내 업체가 개발을 했는데, 바퀴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하나 했어요.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쓰면은 안 미끄러지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하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휠체어는 거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왜냐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쏟아지지 않게 위험한데, 이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갈 때도 이렇게 하다가 잠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그냥 후루룩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다가도 뒤로 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게끔 일정 가속도가 안 붙게끔 그렇게 이제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보행 보조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개발하게 되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건 좀 비쌌어요. 국산이었는데 한 몇십만 원 더 비쌌고 이 이동형 자변기 같은 경우도 일본 제품하고 국산 제품을 이렇게 해봤는데 좁아. 일본 거는 좁아요. 이렇게 앉아보면은.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이렇게 왜소합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국산은 이렇게 쑥 들어가는, 이렇게 부담이 없는데 일본 제품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준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체 치수를 다 맞춰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안전 손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휴대용 배변기, 미끄럼 지팡이도 이 평범한 같은데 접이식도 있고 이제 저것도 있습니다. 이제 저것도 있는데 이 손잡이 부분을 요즘 제품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미끄러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쑥 미끄러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손잡이 사람의 그 지문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같은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90도로 못하고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무가 90도가 아니어도 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 버텨주는 하나하나 것들이 다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것에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해 보이지만은 이 기술 개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욕창 방지 거고요. 오래 앉아 있으면 이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휠체어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 있어도 생기지 않게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창이 안 생기게끔. 휠체어 그렇고 전동 침대. 이 전동 침대 같은 경우도 다릅니다. 일반 거하고 일반 이게 전부 다 가정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감도 집에서 쓰는 가구용으로 이렇게 색깔을 좀 맞춰야 되고요. 병원에서 쓰는 의사를 위한 겁니다. 이만큼 높아요. 병원에서 쓰는 거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높은 걸 쓰게 되면은 환자가 스스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위한 침대가 아니고 노인을 위한 침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대는 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심사하니까 기존에 만든 침대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다 바꿨어요. 그래서 표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일반용 노인이 이렇게 바로 옆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낮춰놨어요. 그래서, 바꾼 것이고요. 침대도 수동용 침대도 그렇고, 욕창 방지 매트리스, 목욕 리프트, 이동용 욕조.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국내 지금 건수가 이제 이렇게 구입 대여하고 구입 전용 품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이고 위에 거는 밑에는 이제 구입 전용 품목인데 이제 금액은 순서로 이제 휠체어 부분 같은 게 이제 금액이 좀 큽니다. 많이 이제 수동 침대, 전동 침대 쪽이 이제 구매가 좀 많고요. 금액 전체로 보면은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고 공공 부문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를 개인이 지금도 민간 섹터에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걸 봤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시장이 어떤 쪽에 이제 좀 더 시장이 넓어지는지 이제 알 수는 있겠죠.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저희가 지정을 S마크를 하반기에 지정을 한번 했습니다. 올해. 근데 재미있는 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역전이 됐어요. 국내 제품하고 해외 제품이 역전이 됐어요. 상반기는 한 60% 정도가 외국 제품이었고 30%, 40% 정도가 이제 국산이었는데 하반기로 지정을 하니 다시 신청을 받아서 품목수를 이제 했더니 60%가 이제 국산 제품으로 됐고 30%, 40% 정도가 이제 외산 제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게 좀 이렇게 눈치를 보고 과연 저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본 거죠. 그러다가 괜찮겠다 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거는 환율이 워낙 높아지니까 수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뭐 휠체어는 얼마, 그리고 적정 이유는 보장해주고 이제 정부에서 그 중에서 85% 정부 보조, 15% 이제 민간 보조, 이제 자비 부담 이렇게 하니까 부품을 수입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져가지고 부품 수입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가 부분을 다시 이제 조정하는 게 좀 현재 좀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계속 자기 제품에 대한 걸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용구를 살 수 있는지 사업소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시니어 프로덕트 종합체험관도 이제 올해 이제 성남하고 대구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고 광주에는 이제 내년에 착수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16개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존하는 분야가 아닌 거죠. 현존하는 산업 분야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업 체험을 하게끔 하자 해서 종합 체험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이제 필요 없어질 겁니다. 이제 한 뭐 30%, 50% 이상 고령화 진행이 되면은 이 분야가 필요가 없죠. 근데 선험을 하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한 20%밖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베리어 프리 또는 그러니까 베리어가 없게끔 또 베리어 프리에서 발전하기 유니버설 디자인인데 그거에 대한 설계자들이 현재 건축 설계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도 와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젊은이들도 이 시뮬레이션 복 같은 걸 읽게 되면은 이렇게 훨씬 힘이 듭니다. 힘이 들게끔 이제 뭐 문도 여는 거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걸 느끼게끔 함으로써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정상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힘들게 쓰는구나. 그렇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 설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집도 그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거를 체험을 하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상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시설에 대한 거가 이제 이제 체험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지금 이제 뭐 정보통신 쪽이나 정보통신하고 주택 쪽, 여가 쪽에 대해서 뭐 어떤 사례들이 이제 간단한데 보겠습니다. 유케어 시스템은 부여, 순창, 성남에서 모델 지역입니다. 부여, 순창은 이제 모델 지역인데 유케어는 시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산업인데 UHS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UHS는 원격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진료를 해서 하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유케어는 이제 독거노인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유케어 센터가 있고요. 독거노인을 위한 유케어 센터가 있고 이 집에 화재 감지는 이렇게 응급호출, 그러니까 목에나 또는 이렇게 손 가까이 댈 수 있는 데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신호를 보내면은 유케어 센터에서 받아서 그걸 응급센터나 119에 연락해서 바로 출동해서 이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유케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케어 시스템을 한 이유가 상당한 비용 절감이 되고 노인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 목걸이형 같은 이제 콜 버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일본의 이제 그 사례를 보면은 가스를 안 쓰게 되면은 가스를 적게 쓰게 되면은 항상 모니터를 합니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가스를 갑자기 안 쓴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모니터를 합니다. 모니터를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 보면, 고베시의 경우는 이 독거노인의 고독사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사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유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은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원격 의료 쪽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게 통합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유헬스는 먼저 도입이 됐고, 유케어는 이제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주택 분야고요. 주택은 이거는 이제 독거노인에 어울리는데 노인들이 이거 시골에서는 이게 지금 김제에서 잘 된 건데 노인들이 농한기에 들어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의식주 이제 생활 같이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옷도 갈아입고 할 때 이제 본인의 집 마을 회관을 바꿔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는 그러한 이제 주거 산업의 형태도 있고요. 노인 복합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이렇게 주택하고 복지시설, 생산시설을 이렇게 같이 한 지역 안에 이렇게 가급적 이제 시설을 하는 이런 형태도 됩니다. 근데,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에서 실패 많이 했는데, 가기 싫어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가양센터에 모시고 갔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밑에는 시설 수영장도 있고 음식도 근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아파트 형태로 살 수도 있고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만 다 있으니까. 내가 양로원 싫다는 거예요. 아니지만 개별 집으로 다 돼 있는데 아파트 형태로 되고 시내에 돼 있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 실패했다는 건 아니지만 분양률은 높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함께 살게 하면서도 국가적 의료비 지출이 낮아지게끔 하는 게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이다. 그리고 주택도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시애틀에 가서 이제 봤는데 이런 게 이제 복합 단지입니다. 그래서 노인 주택도 있고 실버 시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제 난 가기 싫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중증으로 되게 되면은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이제 가도 거부감이 없게끔 시애틀에 있는 시설에 갔는데 그 시설의 노인 복지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빌 게이츠 옆에 이제 호숫가에 지었는데 건강한 이제 주택이 있고 이제 2층, 3층 호숫가 옆에 잘 지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까지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옮겨가게끔 해놨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짐을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전혀 자기가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기가 모든 걸 가구든 침대든 몽땅 다 자기 쓰던 걸 다 갖고 오게끔 이제 배려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를 잘 해서 설계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종합체험관도 사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대덕에 있는 시설도 사장화됐듯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고요. 선시드 같은 경우는 도시 하나를 몽땅 다 이제 노인들이 이제 하게끔 이제 한 그런 케이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일본은 땅이 좁으니까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층은 어린이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2층은 일반 아파트처럼 임대를 했어요. 그 위에는 이게 노인들이 쓰는 중증 치매 노인들에서 못 나가게끔 이렇게 하고 그 위에는 이제 좀 경증 이제 노인들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복합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오늘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와서 방문하실 분 하세요. 이제 그것도 이제 쓰여 있으니까. 근데 그게 거부감 없이 어린이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 시설, 보육 시설 가니까 이런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직장 나간 그리고 이제 직장 가면서 어린이 시설을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은
노인이 있으면 노인은 이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노인 시설에 있다가 낮에 이제 하고 저녁 때 다시 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끔 이제 그러한 시설들. 이제 그런 시설들은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거안정법이 이제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데 전 분야를 노인 시설 적어도 노인 시설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그러한 기준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있고 임대주택도 이제 그렇게 앞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노인을 위한 시설들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현재로서는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주택을 개조하는 거는 그 노인 현재 그 구매력이 없습니다. 구매력이 없어가지고 융자인데 뭐 현재 먹고 하기도 힘든데 의식주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걸 융자를 해서 내 집을 고쳐가지고 뭐 한다는 건 불편해서 근데 굉장히 편리를 하다는 게 중평입니다. 실제로 해놓고 나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손잡이 만들어서 좀 걸어갈 수 있게 하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문턱 없애고 그다음에 문을 좀 더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탕 시설 제일 많이 다치는 목욕탕 시설을 편리하게끔 손잡이 만들고 밑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주고 욕조 바꿔주고 근데 그래서 제약 요인은 융자로서 한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넣었어요. 장기요양보험 제도 넣어가지고 마치 물품을 이렇게 물품 구매할 수 있게끔 하듯이 그것도 바꿔줄 수 있게끔 이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제 이 부분도 좀 하겠다,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 뭐 영국도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가 산업은 뭐 아시다시피 다양하게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하고 있습니다. 유소 호스텔인데 엘더 호스텔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러니까 유소 호스텔 같은 경우 이제 이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거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유소 호스텔 같으면 이제 시내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들도 물론 실내 이렇게 뭐 여행 가면은 하지만은 좀 더 이렇게 호젓하고 좀 조용하고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이제 그런 데를 좀 더 선호하지. 그러니까 위치도 다르고 액티비티도 다르죠. 액티비티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엘더 호스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그 회원수가 이제 많고 그 특화된 이게 여행지도 좀 다르죠. 젊은이들은 가면 우선은 뭐 좀 좋은 구경 이렇게 뭐 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이렇게 현장을 좀 이렇게 역사를 좀 더 보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엘더리 이제 호스텔도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커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일본 공방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끝났는데 전 분야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 준비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공공부문하고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열심인데 왜냐하면은 지자체는 그 선출직 기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창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뭘로 바꿨냐면은 그 장수다. 그러니까 그렇게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다. 뭐 노인이니까 뭐 이거 뭐 생산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장수라고 포장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장수. 우리 고을은 장수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장수하는 분들 많아요. 장수 고을이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우리 마을로 오세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장수를 근데 보니까 마을도 좋고 물도 좋고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장류가 순창 고추장이 장료, 장아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청국장 환을 만들어서 이거 건강에 좋아요 해가지고 이거를 노인들이 많으니까 뭐 이제 우리 마을은 쇠퇴해 이게 아니고 그렇게 오세요. 장수하지, 그러니까 장수할 혼자만 갑니까? 이게 젊은이들도 이제 오게 되죠. 종종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시장 뭐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애들 나오면은 도와줍니다 하듯이 지자체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람이 빠진 지자체가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가 통폐합됩니다. 시군구가 통폐합되니까 지자체장들이 관심이 더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자체하고 그래서 지자체도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시장도 이렇게 공공부문 기업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게 그 전국적인 이렇게 중앙과 지방이 연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 보셨다시피 분야가 8개 분야인데 점점 더 이제 그 시장이 열려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 준비를 저희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